민주당이 오늘 원주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당 차원에서 강원도 현안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객 선사가 철수하는 등 강원도 해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방치돼 있는 대학 캠퍼스들이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원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부 예산 심의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원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돌면서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 대표는 강원도지사 등 도청 지휘부도 참석한 자리에서 강원도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강원도의 새로운 꿈을 예산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는 액화수소 클러스터 등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양돈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해 볼 수 있도록 정부를 좀 독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에서 강원도와 예산정책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잇따라 강원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민심만 끌기 위한 행보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심전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 해상국제항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해안기점 카페리는 다른 지역으로 철수했고 속초항 신규선사는 운항을 잠정 연기했는데요.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방항로 재개를 위해 지난해 속초항에 입항한 한창 강원호입니다. 승객 620명과 컨테이너 약 300개를 실을 수 있는 17,000톤급 카페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러시아와 일본 입항이 어려워지면서 1년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유행 때문에 사실 승선이 안 되다 보니까 50%의 사실 매출을 빼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선사 측은 이미 100억 원 넘게 투자했고 선박 수리 계약도 끝났다며 내년 하반기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기존 동해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던 국제 카페리는 다른 지역으로 아예 옮겼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10년 동안 이어진 뱃길이 중단됐고 올해 9월부터 경북 포항으로 모항을 바꾸어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항은 접촉 중인 선사와 협의해 컨테이너선을 유치하고 속초항은 카페리와 크루즈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허브항으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속초항은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중심으로 크루즈 항만을 집중 육성을 하면서 강원 동해안을 잇는 국제항로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도 장담할 수 없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KBS는 어제 삼척의 한 어촌계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흥주점과 펜션을 넘겨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억 원짜리 유흥업소 건물, 11억 5천만 원짜리 펜션. 지난해 삼척의 한 어촌계가 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삼척 블루파워의 지원을 받아 사들인 건물들입니다. 어촌계원들보다는 일부 건물주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쌍한 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쌀이라도 한 포 싸먹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처벌해갖고 아주 처벌을 원하는 거죠. 건물 매입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어촌계의 업무관리 규약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원들은 사업 내용을 몰랐다거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는 22% 쌓아야 되느냐, 이런 애 다음 해에는 또 없어요. 한 3차, 4차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고 하는 것도 우리 어촌계원들은 몰랐어요. 알았다는 걸 몇 개월 후에 이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회의 서류의 서명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실제로 서명부에선 미음자나 서자처럼 비슷한 필체가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어촌계장은 해당 계원의 요청에 따른 대리 서명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글씨는 우리가 대신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글을 좀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네. 또 건물 매매는 계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진의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을 막 사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어촌계에서 총회 임원진들이 알아서 갖고 물건을 사라 이렇게 됐던 사이거든요. 한편 보상비를 지급한 블루파워는 자신들은 당시 어촌계의 요구를 따라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강릉과 원주 등지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이전 발생 이후 23일 만에 교1동에 거주하는 5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제군에선 상남면 거주 3명이, 원주는 태장동 50대 주민 1명, 춘천에서는 퇴계동 40대 주민 1명이 각각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33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학교 폐교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2월 폐교한 동해시 한중대학교입니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면서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이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학교 용지와 시설을 팔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사겠다고 나선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학교는 방치됐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또 기숙사 진입로 곳곳에 이렇게 낙서까지 떨어져 있지만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가 체험 개인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등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흉물스럽고 그래서 동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그 단체가 도우든지 학교가 도우든지 다시 부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파산 관제인 측은 매수 의향을 보이는 곳이 있었지만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학교 건물 부분 폐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08년 폐교한 가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나 양양군 모두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저희 쪽으로 신빙성 있는 아직 그런 것들을 접수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대를 모았던 대학 캠퍼스가 오히려 흉물로 변하면서 시급히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6천억 원대로 편성해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치고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1% 많은 겁니다. 사업별로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7,100억 원을, 액체수소와 청정에너지 등 그린뉴질에 5,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세수 감소가 예상돼 사업 재구조화와 업무 추진비 삭감 등으로 예산 5,700억 원을 절감하고 2천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0 디지털 아트 강릉문화자 야행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릉야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대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드론 공연 등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또 야행 행사 관람을 위해서는 강릉문화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등 전국 시민환경단체는 오늘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맹방해변 침식이 가속화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신일정밀지회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은 오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 신일정밀이 위기 극복 장려금 명목으로 파업 불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하고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일정밀 노조는 임금 협상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부터 20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강릉 경포 진안산가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 등 안전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진안산가 관리 주체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입주자 자진 이주를 독려하고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며 이후 위험 상황에 따라 입주자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준공한 진안산가는 1993년 최고 위험 등급 진단을 받았지만 64개 점포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여파로 태백 지역 인구와 구인 수는 감소하는 반면 구직 희망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3, 4분기 지역 경제 동향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는 42,9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5명이 줄었습니다. 또 전체 구인 수는 1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3% 감소했지만 구직 희망자 수는 7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증가해 지역의 심각한 구직난을 반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